I never made it, but I know what it takes. I'm motivated by a mix of emotion. Got my statement, and I'm reading. 오늘 중국몽의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즉, 그런 중국몽을 실현시키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대국 굴기입니다. 시진핑이 중국몽을 말했지만 사실상 구체적인 내용은 대국 굴기죠. 우리가 과거에 영화로웠던 이 세계 중심 국가가 되는 어떤 청사진을 그가 제시합니다. 2012년도에 중국몽을 제시하면서 아편전쟁 이후 잃어버린 역사를 다시 부활하겠다 라고 하면서 중국몽을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시진핑은 전세계 1대1로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즉 1대1로라는 것은 육상과 해상의 21세기의 신실크로드를 개통한다는 것입니다. 실크로드 정신. 자, 시진핑이 제안했던 1대1로는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실크로드 정신입니다. 즉 그것은 뭐냐? 만리장성, 과거의 중화체제가 만리장성이라는 이 폐쇄적 체제였다면, 그런 만리장성과 같은 이런 폐쇄적 체제가 아닌 교류와 개방, 교류협력의 개방적 체제를 아마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유럽과 아시아가 하나가 되고 거기에 아프리카를 연결시켜서 유라시아 아프리카가 하나의 어떤 그 네트워크를 같이 하는 것이고, 해상에 있어서는 태평양과 인도양, 대서양까지 하나의 어떤 네트워크를 갖자, 뭐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러한 1대1로를 통해서 중국이 세계 중심이 되겠다는 것이 우선 첫 번째로 1대1로에서 제시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때부터 지금까지 1대1로라 해서 전 세계에 이제 1대1로를 관철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시간상 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3년도에 1대1로를 제시했다면, 그 다음에 2014년도에 가면 중국 공업원에서 중국 제조 3단계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중국 제조 3단계 전략이란 것은 2015년부터 2045년까지 30년에 걸친 중국 산업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1단계는 뭐냐?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중국의 제조업과 기술 수준을 독일이나 일본 수준에 비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제1단계 중국 제조입니다. 중국 제조 2단계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동안에 전 세계의 핵심적인 전략 산업에 있어서 그 절반 이상은 중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과 제조 수준을 갖도록 하겠다. 3단계, 중국 제조 3단계는 2036년부터 2045년까지 세계 전략 산업의 대부분의 분야를 중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 세계 최고의 제조국가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바로 중국 제조 3단계입니다. 네트워크 측면에서 1대1을 통해서 세계적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고, 또한 산업화 시대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초일류 국가의 제조국가 기술국가가 되겠다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시진핑이 말하는 중국몽입니다. 이를 통해서 위대한 중국 역사를 다시 한번 부활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중국몽이라는 것은 내년도 소강사회 이후에 정도 2049년 건국 100년까지 약 30년 동안 우리 중국이 감당하고 추진해야 할 어떤 청사진의 내용이 사실상 중국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의미 있는 것은, 과거의 중화체제하고 틀린 것은 뭐냐? 만리장성이라는 이 폐쇄적 체제가 아닌 실크로드로 상징되는 개혁 개방적 어떤 세계국가를 이제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 이제 우리가 상당히 이제 눈여겨볼 만하죠. 그런데 이러한 이러한 그 중국몽에 대해서 사실 서구에서는 상당히 이제 불안한 시각으로 봅니다. 어떤 날은 중국몽은 어쩌면 세계 악몽이 될 것이다. 어떤 때는 그것은 시진핑의 황제몽이다. 뭐 그 이야기죠.
아무래도 서구에서의 이 중국몽에 대한 비판은 중국몽은 뭐냐? 중국 패권주의의 부활이다 라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시진핑이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 2013년도 모스크바에 방문했을 때는 중국몽은 세계몽이다. 우리 중국이 꿈꾸고 있는 모든 내용은 전 세계 인류와 함께 하려는 것이다 라는 어떤 의미로서 중국몽은 세계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서는 중국몽은 아프리카몽이다. 2014년도에 프랑스 방문했을 때는 중국몽은 프랑스몽이다. 2014년도에 한국에 갔을 때는 심지어 서울대에서 서울대 강연할 때 중국몽은 한국몽이다. 즉 우리가 꿈꾸고 있는 이 꿈은 과거의 어떤 패권주의적인 질서가 아니라 전 세계와 함께 하려는 어떤 그런 꿈이다 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몽에 대한 불편한 시각은 여전하죠. 즉 대국 굴기라는 것은 뭐냐? 중국의 민족주의 굴기에 불과하다. 어쩌면 이것은 굉장히 세계에 대한 위협이다. 아마 이런 인식이 이제 서양을 중심으로 해서 맹렬하게 타오르죠. 지금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쩌면 이제 이러한 일방적인 중국몽을 세계 악몽이라든지 시진핑의 황제몽이라든지라고 말하는 것은 일정 부분 근거는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서양 패권론의 당위성이라는 측면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서양 중심적 사고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 또 그 부분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여러 국가들은 현실적으로 중국이 G2 국가에서 G1으로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세계의 G2 국가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중국의 부상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 라는 측면에서 차라리 국제체제 내에서 중국이 강대국으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차라리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입장을 이제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하나씩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뭐 이런 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자금의 이제 이 세계 상황을 보자 이겁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미국이 세계 민주주의와 어떤 세계 정의의 어떤 이 전도사처럼 했었지만 지금은 미국이 뭐 세계 어느 나라 가도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합니다. 아메리칸 퍼스트. 자, 또 하나의 강대국인 소련은 어떻습니까? 푸틴이 제정 러시아의 차르 시대를 꿈꾼다는 소리를 우리가 다 느끼게 되고 있죠. 푸틴의 영구 집권의 시대가 오는 것 같고. 중국 말고 또 하나 우리 이웃에 있는 일본은 어떻습니까? 아베 이후에 군국주의의 어떤 부활이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군국주의 부활을 갖다 꿈꾸고 있습니다. 과거에 위대한 국가였던 영국 어떻습니까? 최근에 브렉시트 유로에서 탈피해가지고 우리 차라리 과거의 대영 제국의 어떤 그 부활을 꿈꾸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로는 어떻습니까? 유럽의 대통합을 통해서 유럽이 세계 중심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중국몽이건 아메리칸 퍼스트건 궁극적인 다 민족주의적 의식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이 깔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중국몽을 중국 패권주의라고만 몰아붙이기는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진핑 이후에 그가 중국몽을 이야기하면서 뭔가 새로운 리더십을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가버넌스를 이야기하면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행태가 있죠. 좀 멀리는 그가 집권한 이후에 한편으로는 중국의 부패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해서 부패 일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만 주석의 임기 제한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시진핑의 영구 집권 시대가 열리는 거 아니냐라는 혹자들의 어떤 의견들이 있습니다. 또 남중국에서 중국이 군사력을 아주 증강시키고 있는 모습, 최근에 인도와의 국경 분쟁에서 보여줬던 모습들, 또 더 최근에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대했던 태도들, 이런 것은 역시 중국식 사회주의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여전히 민주화 자유의 확대를 갖다가 막고 어떤 민주화 자유라는 시대적 정신과는 다른 차원의 어떤 가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기에 충분하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 중국몽을 바라보는 우리 시각은 어떻게 할 것인가? 트럼프가 아메리칸 퍼스트에 했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을 버릴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냉엄한 국제 질서에 대한 냉정한 어떤 우리 판단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이해관계를 고려한 실용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죠. 사실 국제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에 시비를 가리는 것은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맹목적인 반미, 맹목적인 반중, 맹목적인 친중 다 바람직하지 않고, 어쨌든 우리가 홍익인간답게 모든 국가와 호혜 협력의 관계를 추구하는 것은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똑같이 시진핑이 야 중국몽이 한국몽이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굳이 거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적극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러한 시진핑의 태도를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통해서 우리의 역할과 이상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몽을 통해서 굳이 우리가 배척할 필요 없이 중국몽의 실질적인 내용에 우리가 참여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차라리 찾는 것이 우리가 중국몽을 이해하는 중요한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